안녕하십니까. 3월 15일 오후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이 난리가 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 우리 군함을 파견해달라고 요구한 가운데 핵심 지지층인 좌파 성향 시민단체들은 잇따라 반대 입장을 밝히고 나섰습니다. 말 그대로 샌드위치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어젯밤 트럼프 대통령의 군함 파견 요구 직후 이재명은 한가하게 X에 영농 부산물 처리 산불 기사를 공유하면서 산불 조심 캠페인이나 벌이고 있었는데 뒤늦게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트럼프는 미국이냐 중공이냐를 선택할 것을 강요하고 있고 핵심 지지층은 결사 반대를 외치고 있습니다. 과거 좌파 대통령들은 국익과 지지층의 요구가 엇갈릴 때 그래도 막판에는 지지자들을 설득하고 국익을 우선시하는 경향을 보여줬는데 이재명은 왠지 그러지 않을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참여연대는 15일 성명을 내고 미국의 이란 공격은 국제법상 침략 범죄다. 한국이 대이란 군사행동에 동참하는 것은 침략 전쟁을 부인하는 우리 헌법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참여연대는 이어서 이는 무력 행사 요건을 엄격히 제한한 유엔 헌장에도 반하는 일이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도 공격과 점령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기에 조약상 의무와도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요구하는 것은 전쟁을 치는데 도와달라는 것이 아니라 다국적군 형태의 선박 호위를 하기 위해 군함을 보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외면한다면 한국 국적 선박은 한국 국적 유조선들은 발이 묶여 있으란 말인가요? 언제 바닥이 날지 모르는 석유는 어떻게 확보할 것입니까? 민노총도 성명을 내고 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해상 안전을 위한 국제적 협력으로 포장된 미국의 전쟁 확대 전략에 편입되는 길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미국을 적국으로 생각하는 민노총의 뻔한 입장 표명입니다. 민노총은 국군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절대 묵과하지 않겠다면서 파병을 결정할 경우 국민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까지 했습니다. 시민평화포럼도 성명을 내고 청해 부대 이동은 검토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아덴만 이외의 분쟁지역 파견, 특히 미군 등과의 연합작전 수행을 위한 호르무즈 해협 파견은 국회가 동의한 임무 범위를 벗어난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오후 늦게야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군함 파견을 요구했던 것이 한국 시간으로 어젯밤 11시 4분이었습니다. 그런데 12시간도 훨씬 더 지나서야 공식 논평도 아닌 관계자 이름으로 미지근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언급에 주목하고 있다. 한미 간에 긴밀하게 소통하고 신중히 검토해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국제해상교통로의 안전과 항행의 자유는 모든 국가의 이익에 부합하며 국제법의 보호 대상으로 이에 기반해서 글로벌 해상 물류망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는 하나만한 말을 했습니다. 이어서 우리 정부는 중동 정세와 관련국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우리 국민 보호와 에너지 수송로 안전 확보를 위한 방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우선 미국의 공식 파병 요청은 아직 없다는 입장입니다. 군 안팎에서는 실제 파병이 이뤄질 경우 국회 동의가 필요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현재 아덴만에서 해적 퇴치 임무를 수행 중인 청해부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서 파견된 부대로 임무지역이 아덴만 일대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국적군 형태로 호르무즈 해협에서 작전에 참여할 경우 임무 성격이 달라져서 별도의 국회 비준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군함 파견을 요청한 5개국에 대해서 재미있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호르무즈 해협 관리를 위해서 5개국,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 영국, 프랑스, 중공을 호출했습니다. 그런데 이 5개국을 선정한 데 트럼프의 나름대로의 속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해상 원유 물동량의 약 20-30%가 통과하는 가장 중요한 에너지 통로입니다. 이곳을 통해 원유를 수입하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수십 개국에 달합니다. 트럼프는 그 가운데 중요한 몇 개국을 대상으로 군함 파견을 요구한 것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원유의 약 80% 이상이 아시아 지역으로 향합니다. 최대 수입국은 당연히 중국입니다. 37-8%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다음이 인도로 15% 내외입니다. 인도는 국가 원유 수요의 절반가량을 이 경로에 의존합니다. 다음으로 한국이 약 12%를 차지하는데 한국은 원유의 70% 이상, 가스의 상당량을 이 해협을 통해서 들여오기 때문에 에너지 안보에 매우 치명적입니다. 일본이 약 11%를 차지하며 한국과 마찬가지로 중동 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
싱가포르와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전체의 비중이 약 14%에 달합니다. 이렇게 볼 때 이상한 부분은 인도가 제외됐다는 것입니다. 인도는 하루 400에서 450만 배럴의 원유를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수입합니다. 중공 다음으로 큰 손입니다. 그런데 군함 파견 요청 국가에서는 속 빠졌습니다. 인도를 제외시켜준 이유는 인도를 적으로 돌리지 않고 전략적 우군으로 관리하겠다는 미국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에게 현재 가장 큰 과제는 중동보다는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억제하는 것인데, 인도는 대중국 견제의 핵심 파트너입니다. 인도는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유일한 대국이며 미국의 대중국 포위망인 쿼드의 핵심 멤버이기도 합니다. 만약 미국이 인도에 강압적인 군함 파견을 요구해서 관계가 틀어진다면 인도는 중립을 선언하거나 오히려 중국 쪽으로 기울 수도 있습니다.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의 안보보다 인도를 확실한 내 편으로 묶어두는 것의 가치를 더 높게 평가한 것입니다. 이와 함께 인도는 전통적으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비동맹주의 외교 노선을 걸어왔는데, 그 전략적 자율성에 대한 존중과 예외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이 인도를 다룰 때 다른 동맹국, 한국이나 일본처럼 다른 동맹국처럼 다루지 않는 이유는 인도가 자존심이 매우 강하고 강요받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인도에 예외를 인정해 줌으로써 인도가 스스로 미국의 질서 안에 머물게 하는 길들이기 또는 특혜를 주는 방식을 택한 것입니다. 특히 인도는 이란과도 역사적, 경제적으로도 매우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모든 국가가 이란과 적대적이면 대화의 통로가 사라집니다. 인도를 군사작전에 투입하지 않음으로써 인도가 나중에 이란과의 갈등을 완화하거나 협상할 때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미국이 인도를 제외해준 것은 배려가 아니라 중국이라는 더 큰 사냥감을 잡기 위해 사냥개의 비위를 맞춰주고 있는 셈입니다. 하루 수입량이 20만에서 50만 배럴의 미미한 수준인 프랑스와 영국을 끼워넣은 것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라는 명분 세우기용이라는 분석입니다. 중공을 압박할 때 서방연합국이라는 그림을 만들기 위한 얼굴마담들이라는 것입니다. 일본은 그야말로 땡큐 베리머치입니다. 미국이 일본 헌법 구조의 족쇄를 풀어주면서 군함을 보내라고 하니 일본에게는 이보다 더한 기회가 없을 것입니다. 수권 사업인 전쟁 가능한 나라로 도약하는 황금 티켓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미국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은 오히려 덤으로 그렇게 생각될 것입니다. 현재 일본 헌법은 외국을 침략하거나 전쟁할 권리가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일본 정부는 법 해석을 넓혀서 우방국이 공격받아도 싸우러 가겠다는 집단적 자위권이나 또 적 기지를 먼저 치겠다는 반격 능력의 방식으로 실질적인 군사력을 키워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즉각 일본의 생존에 직결된 사안이라면서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산케이 신문 등 보수 매체들은 동맹의 부름에 응답하는 것이 국가의 도리라면서 조속한 파견과 이번 기회에 아예 개헌 논의를 가속화해야 한다라고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원유의 80%를 이곳에 의존하면서 중공 눈치나 보는 정부에게 트럼프가 묻는 것입니다. 미국이랑 놀래, 중공이랑 놀래, 확실히 정해라. 정말 우리 편이 맞는지 입증하라는 마지막 안보시험대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는 실리라는 가면을 쓰고 중국과 손을 잡으며 동맹의 등에 칼을 꽂고 있습니다. 성주 사드가 중동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내심 반기면서 안보 공백을 방치하는 것이 지금 이 정부의 현 모습이기도 합니다. 미국은 바보가 아닙니다. 이미 이재명 정부의 좌편향 그리고 친중 행보에 상당한 불신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 이번에도 동맹의 요청을 외면한다면 미국이 무슨 카드를 꺼내들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조사 중인 미국 대선 개입과 무역법 301조는 물론이고 이재명의 대북 불법 송금 카드를 뽑아들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는 것은 더 이상 동맹이 아니라는 행동과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유엔 결의 위반이자 국제 제재 대상인 대북 송금 카드는 이재명 정권의 정당성과도 직결되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결국 군함 파견 요구는 트럼프 대통령이 꺼내던 또 다른 압박 카드인 것입니다. 공교로운 것은 이번에도 김민석이 트럼프를 만난 직후 군함 파견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는 김민석이 미국을 방문한 다음날 관세 폭탄을 때리더니 이번에도 김민석에게 북한의 상황을 물어보는 등 유화제 서처를 취하는 것 같았지만 바로 뒤통수를 때려버린 것입니다. 군함 파견 요구를 거절했을 때 미국이 꺼내들 카드는 무궁무진합니다.
지금 조사 중인 무역법 301조, 환율 조작국 및 보조금 시비, 방위비 분담금 50억 달러, 주한미군 감축 및 자산 철수, 세컨더리 보이콧, 투자 약속 이행 강제, 그리고 이재명 개인에게는 대북 송금 카드도 살아 있습니다. 하나같이 무시무시한 미국의 칼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이 선택해야 할 길은 명확합니다. 그러나 지지자들은 반대하고 그야말로 날은 저물어 가는데 갈 길은 멀고 거기에다 비는 오고 애기까지 울고 말 그대로 첩첩산중으로 접어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SNS로 캄보디아에 경고하던 것처럼 한국인을 건드리면 패가 망신할 것이라고 경고했는데 이런 호기를 이란에게는 왜 부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인 대한민국의 위상이 기껏해야 동남아시아에서나 통하는 그런 골목대장이었던 것입니까? 물론 그것도 잠깐만의 꼬리를 내렸지만 말입니다. 일본은 에너지 안보와 개헌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축제 분위기로 군함 파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반면 똑같이 원유 수입의 생명줄이 걸린 대한민국은 이재명 정부의 침묵과 좌파 단체의 반대 속에 안보 시험대에서 낙제점을 받을 위기에 지금 몰려 있습니다. 일본은 군함을 보내서 강대국의 길로 가는데 우리는 중국의 눈치를 보느라 스스로 생명줄마저 내던지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